출근 시간, 한 도시의 심장이 멈춰 섰습니다. 버스는 신호를 무시한 채 뒤엉켰고 사고는 연쇄적으로 터졌습니다. 도로 위에 고립된 시민들은 움직일 수 없었고 혼란은 순식간에 도시 전체로 번져갔습니다. 이 문제는 하루 이틀의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반복된 실패였고 그동안 수많은 선진국의 시스템이 도입됐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더 이상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고도 항의도 속보도 없었습니다. 도시가 처음으로 조용해진 것입니다. 그 변화의 출발점에는 이미 한 나라에서 충분히 검증이 끝난 방식이 있었습니다. 매일 수천만 명이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던 시스템. 그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류장에 사람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고함이 터졌습니다. 밀치기가 시작됐죠. 누군가 넘어졌습니다.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7시 47분에 버스 3대가 부딪혔습니다. 15분 만에 도로가 멈췄습니다. 30분 만에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구급차는 50분이 지나서야 도착했죠. 저는 그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올라왔죠.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미국 연방교통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죠. 30년간 뉴욕, 시카고, LA의 교통 시스템을 손봐왔습니다. 대통령 앞에서 수십 번 보고했고 수조 달러 예산을 움직여왔습니다. 그런 제가 그날 의자에 못 박힌 채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11월의 차가운 아침이었죠. 차들이 꼬리를 물고 섰습니다. 경적 소리가 겹겹이 쌓여 하나의 굉음이 됐죠. 버스 배차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0분 간격이던 버스가 20분이 됐고 30분이 됐고 결국 40분이 넘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정류장 전광판은 멈춘 채 같은 숫자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도착 예정 12분. 그 숫자가 20분째 바뀌지 않았죠. 사람들 입에서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200명이 좁은 인도에 갇혔습니다. 처음엔 한숨이었습니다. 누군가 시계를 봤죠. 혀를 찼습니다. 5분 뒤 고성이 터졌습니다. 8분 뒤엔 주먹이 날아갔죠. 한 여성이 밀려 넘어졌습니다. 군중 속에서 비명이 터졌지만 사람들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뒤에서 계속 밀려왔으니까요. 그 여성은 사람들 발에 밟혔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막힌 도로를 뚫을 수는 없었죠. 구급차는 사이렌만 울린 채 꼼짝도 못했습니다. CNN 속보가 떴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시민 다수 부상, 현장 혼란. 저는 그 자막을 보면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게 세계 최강대국입니까? 저녁에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운전자 과실, 도로 노후화, 신호체계 미흡. 매번 사고가 날 때마다 올라오는 똑같은 분석이었죠. 저는 첫 줄만 읽고 덮었습니다. 그건 원인이 아닙니다. 핑계죠. 진짜 문제요? 버스 회사가 23곳입니다. 요금 체계도 다르고 정산도 따로 합니다. 환승 규정도 제각각이죠. 시민들은 같은 목적지를 가면서 회사가 바뀔 때마다 요금을 새로 냈습니다. 하루에 두세 번씩 돈이 새어나갔죠. 그러니 현금을 들고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합하자고 수십 번 회의했습니다. 매번 같은 벽이었죠. 버스 회사는 수익 감소를 걱정했고 노조는 일자리를 걱정했고 정치인들은 표를 걱정했습니다. 모두 자기 밥그릇 앞에서 멈췄죠. 결국 시민들에게 불편을 감수하라고 했습니다. 선진국의 대가라고 했죠.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날 밤 경찰 보고서가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에서 강도가 4건 터졌습니다. 전부 현금을 노린 범죄였죠. 환승할 때마다 현금을 내야 하니 주머니에 잔돈을 넣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범죄자들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정확히 그들만 노렸죠.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교통이 무너지면 치안도 무너집니다. 이건 버스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시스템의 문제였죠. 다음 날 아침, 참모가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비공식 자료라고 했죠. 별 기대 없이 첫 장을 넘겼습니다. 아시아 도시 교통 시스템 비교 분석. 흔한 제목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서울. 저는 한국을 압니다. 빠르고 성실하죠. 하지만 수십 개 회사를 하나로 묶고 환승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고 실시간 정산까지 한다고요? 그건 이론으로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료가 이상했습니다. 카드를 대면 눈 깜빡할 사이에 결제가 끝난다고 했습니다. 서울 시민 전체가 하루에 2번씩 쓰는 셈인데 오류가 거의 없다고요? 버스에서 지하철로 갈아타도 요금이 알아서 계산된다고요? 저는 그 자료를 4번 읽었습니다.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죠. 다시 읽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실패한 일을 저 나라는 이미 해냈다는 겁니까?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서울이라는 두 글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참모들을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12명이 모였습니다. 교통 전문가, 시스템 엔지니어, 재정 분석가. 미국 최고의 두뇌들이었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못하는 겁니까?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죠.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재정 담당이 먼저 기침을 했습니다. 장관님, 예산 문제는 아닙니다. 기술 담당도 거들었죠. 기술도 있습니다. 서버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또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뭘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아무도 입에 올리고 싶지 않은 거죠. 제가 대신 말했습니다. 밥그릇 때문이죠? 아무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상을 쳤습니다. 그럼 왜 아무도 말을 안 합니까? 20년입니다. 20년 동안 같은 문제를 놓고 뺑뺑이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눈치 싸움입니까?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참모들 얼굴이 굳었죠. 저는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실패한 개혁안들이었죠. 두께가 손바닥만 했습니다. 저는 그걸 테이블 위에 내던졌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여기다 있습니다. 버스 요금 통합하려다 버스 회사들한테 막혔죠. 환승 시스템 만들려다 노조한테 막혔습니다. 교통카드 통합하려다 지방 정부들한테 막혔죠. 실시간 정산은요? 대통령까지 나섰는데도 안 됐습니다. 저는 참모들을 하나하나 쏘아봤습니다. 매번 똑같습니다. 기술됩니다. 예산됩니다. 그런데 이해관계 때문에 안 됩니다. 20년째 이 핑계입니다. 재정 담당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장관님, 이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런던은 20년 전에 교통카드 만들었는데 환승은 아직도 따로입니다. 파리는 구역마다 요금이 달라서 시민들도 헷갈립니다. 베를린은 아예 포기하고 종이 티켓 씁니다. 저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게 위안이 됩니까? 남들도 못하니까 우리도 못해도 된다. 재정 담당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워싱턴 거리가 내려다 보였죠. 출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차들이 막혀 있었습니다. 경적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입니다. 달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인터넷을 만들었습니다.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버스 요금 통합 하나 못합니까? 뒤에서 참모 한 명이 말했습니다. 장관님, 된 곳이 있긴 합니다. 저는 돌아봤습니다. 누가 됐습니까? 싱가포르, 홍콩, 그리고 서울입니다. 또 서울이었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참모들을 둘러봤죠. 솔직하게 대답하십시오. 우리가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기술 담당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정 담당도 시선을 피했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안 하는 거구나. 맞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안 하는 거였죠. 하려면 누군가 손해를 봐야 합니다. 버스 회사든 노조든 정치인이든 누군가 먼저 밥그릇을 내려놔야 하죠. 근데 먼저 내려놓는 사람이 바보가 됩니다. 정치적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20년째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 서울 자료가 있었죠.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한 겁니까? 저 나라라고 이해관계가 없었겠습니까? 반대하는 세력이 없었겠습니까? 밥그릇 싸움이 없었겠습니까? 다 있었을 겁니다. 우리랑 똑같이. 그런데 뚫었습니다. 기적이라서요? 저는 기적 같은 건 안 믿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죠. 누군가 했다는 겁니다. 누군가 먼저 욕을 먹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정치 생명을 걸었다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그 누군가가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비서한테 말했죠. 한국 쪽에 연락할 수 있습니까? 서울교통시스템 담당자요. 일주일 뒤 화상회의가 잡혔습니다. 상대는 서울시 교통정책 담당자였죠. 화면이 켜지고 40대 초반의 한국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박준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인사를 건너뛰고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말해주십시오. 서울 시스템 정말 됩니까? 그가 되묻더군요. 어떤 부분이요? 전부 다요. 환승통합, 실시간 정산, 회사 간 연동. 우리는 20년째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한 겁니까? 화면 속 그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직접 보시는 게 빠릅니다. 자료로 안 됩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셔야죠. 저는 속으로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전형적인 과장이라고 생각했죠. 대단한 것도 아닌 걸 포장하려는 거라고. 하지만 궁금증은 남았습니다. 좋습니다. 가보죠. 2주 뒤 14시간을 날아서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담당자가 마중 나와 있었죠. 서울 시내로 가는 길, 창밖을 봤습니다. 깨끗한 도로, 질서 있는 차량. 별거 없어 보였습니다. 내심 안심이 됐습니다. 역시 과장이었구나. 다음 날 아침 7시 강남역이라는 지하철역에 섰습니다. 출근 시간이었죠. 사람이 밀려왔습니다. 끝이 안 보였습니다. 계단까지 줄이 늘어섰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봐라. 여기도 똑같잖아. 혼잡하고 복잡하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개찰구 앞에서 정체가 없었죠. 카드를 대면 바로 열렸습니다. 삑, 철컥, 삑, 철컥. 물 흐르듯 빨려 들어갔습니다.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수천 명이 쏟아지는데 막힘이 없다고요? 워싱턴이었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카드 오류, 잔액 부족, 기계 고장. 한두 명만 막혀도 뒤가 꼬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저도 카드를 받아들고 개찰구로 갔습니다. 반신반의했죠. 되면 안 되면 어쩌나.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1초도 안 걸렸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우연일 수 있으니까요. 지하철을 타고 새 정거장을 갔습니다. 내려서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했죠.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이 버스, 아까 지하철이랑 다른 회사입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걸리겠군. 버스에 올랐습니다. 카드를 댔죠. 찰칵. 그냥 됐습니다. 잠깐. 저는 멈췄습니다. 지금 환승 아닙니까? 다른 회사인데 추가 요금이 없다고요?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리 기준 자동 계산입니다. 일정 거리 내면 추가 없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잡은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뭔가 불쾌한 감정이 올라왔죠. 설명이 안 됐으니까요. 20분 뒤 버스에서 내려 다시 지하철로 갈아탔습니다. 또 찰칵 됐습니다. 담당자가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제 카드 사용 내역이 실시간으로 떠 있었죠. 총 요금, 이동거리, 환승시간. 전부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게 실시간입니까? 전부 실시간입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심장이 불편하게 뛰기 시작했죠.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표 사느라 줄 서 있지 않았습니다. 환승 때문에 헷갈려 하는 사람도 없었죠. 카드 대고, 타고, 내리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30년간 세계 교통 시스템을 봐왔습니다. 어디를 가도 환승은 골칫거리였죠. 요금 정산은 더 심했습니다. 회사가 다르면 돈 계산이 꼬이고, 꼬이면 싸움이 납니다. 그게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상식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버스 회사들이 어떻게 동의했습니까? 손해보는 회사는요? 정산은 누가 합니까? 담당자가 잠깐 웃었습니다. 그 얘기는 좀 깁니다. 사무실에서 하시죠. 서울시청으로 향하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이건 기술만으로 안 됩니다. 돈만으로도 안 됩니다. 여기엔 뭔가 다른 게 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죠. 시청 건물이 보였습니다. 저는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 대체 뭘 한 겁니까? 서울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핵심 참모 8명이 모인 자리에서 영상을 틀었죠. 강남역 출근 시간, 수천 명이 막힘없이 개찰구를 통과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걸 도입합니다. 참모들 얼굴이 일제히 굳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죠. 저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에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잡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회의 당일 26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버스 회사 대표들, 노조 위원장들, 지방정부 관계자들까지 전부 불렀죠. 들어오는 순간부터 공기가 달랐습니다. 악수하는 손에 힘이 없었고 눈빛은 하나같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모델, 통합 환승, 실시간 정산. 화면이 한 장 넘어갈 때마다 회의실 온도가 한 단계씩 내려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무거워졌죠. 발표가 끝나기도 전에 터졌습니다. 버스 회사 대표 한 명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면서 날카로운 소리를 냈죠. 잠깐요. 지금 우리 죽이자는 겁니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습니다. 손실 보전 시스템이 있습니다. 서울도 그렇게. 그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손실 보전? 누가 보전해요? 정부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노조 위원장이 바로 가세했습니다.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렸죠. 실시간 정산이요? 그럼 현금 수납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조합원 3,000명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방정부 관계자까지 끼어들었습니다. 시스템 관리는 누가 합니까? 연방정부가 전부 가져가려는 거 아닙니까? 한 명이 말하면 3명이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가 겹치고 또 겹쳤죠. 고함이 됐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조용히 시키려 했습니다. 한 분씩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버스 회사 대표가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쾅. 둔탁한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죠. 장관님, 서울 하시는데요. 여기가 한국입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입니까? 여기저기서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킥킥거리는 소리, 코웃음 치는 소리가 섞였죠. 저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테이블 밑에서 주먹을 꽉 쥐었죠.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노조 위원장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장관님,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이거 업적 만들려는 거죠? 임기 끝나기 전에 뭔가 하나 남기고 싶은 거 아닙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26쌍의 눈이 일제히 저를 향했죠. 저는 대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답답했죠. 그가 계속했습니다. 우리 밥그릇 깨고 장관님 훈장 따겠다. 그건 안 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진짜 박수였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죠. 여러 명이 손뼉을 치며 동조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경력의 연방 장관이 대통령 앞에서 수십 번 보고한 사람이 지금 공개적으로 조롱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죠.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악수도 없었고 인사도 없었습니다. 26명이 하나둘 자리를 떴고 나가면서 저를 쳐다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TV를 켰는데 제 얼굴이 나왔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죠. 교통부 장관, 무리한 개혁 추진으로 업계 강력 반발. 저는 리모컨을 쥔 채 얼어붙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지 3시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뉴스가 나갔습니다. 누군가 흘린 거였죠. 다음 날 아침은 더 심했습니다. 신문을 펼쳤는데 일면에 제 얼굴이 실려 있었습니다. 앤더슨 장관, 정치적 야심 위에 업계 희생 강요. 기사 내용은 뻔했습니다. 익명의 관계자들 인용, 무책임한 개혁, 현실 무시, 독단적 추진. 읽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참모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장관님, 일단 속도를 늦추시죠.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거리가 내려다 보였죠. 차들이 막혀 있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20년간 속도를 늦췄습니다. 협의하고 조율하고 눈치 보고. 그 결과가 뭡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안 멈춥니다. 참모 얼굴이 굳었습니다. 장관님, 그러시면 완전히 고립됩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미 고립됐습니다. 더 잃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죠. 낮에 들은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우리 죽이자는 겁니까? 업적 만들려는 거죠? 훈장 따겠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어도 막힌 느낌이 가시지 않았죠. 책상 위에 놓인 서울 자료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서울도 이랬을 겁니다. 반대가 있었을 거고 조롱이 있었을 거고 공격이 있었겠죠. 어쩌면 저보다 더 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뚫었습니다. 어떻게요?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서울 시간은 새벽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죠. 연결됐습니다. 저 앤더슨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버텼습니까? 서울 담당자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버텼다기보다 미쳤던 겁니다. 전화 너머로 웃는 소리가 들렸죠. 저희도 똑같이 당했습니다. 욕먹고 조롱당하고 고립됐죠. 근데 하나 달랐던 게 있습니다. 뭡니까? 기술팀이었습니다. 정치는 막아도 기술은 못 막거든요. 시스템이 완벽하게 돌아가면 아무도 반박 못합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기술, 시스템, 완벽. 기술팀 보내드릴까요? 저희 시스템 설계했던 사람들입니다. 일주일 뒤 한국 기술자 4명이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만났을 때 첫인상은 별거 없었습니다. 평범한 40대 엔지니어들. 양복도 안 입고 청바지에 운동화 차림이었죠. 이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교통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브리핑이 시작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한국 팀장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서울 교통 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화면이 떴죠.
숫자들이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서울 시간 오후 6시입니다. 퇴근 시간이죠. 화면 속 숫자가 치솟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서울에서 카드 찍는 사람이 초당 3만 명입니다. 한 명당 처리 시간. 눈 깜빡하면 끝납니다. 오류요? 10,000명 중 1명 날까 말까입니다. 이게 하루 종일 돌아갑니다. 참모들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걸 미국에 이식합니다. 가능은 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죠. 타협 없이 해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카드 대고 문 열리는 시간. 눈 한 번 깜빡하는 것보다 빨라야 합니다. 그거 넘어가면 사람이 막힙니다. 막히면 밀립니다. 밀리면 넘어집니다. 장관님이 처음에 보셨던 그 장면, 재현되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버다운은 허용치 제로입니다. 제로요?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출근 시간에 서버 터지면 끝입니다. 복구할 시간 없습니다. 뉴스 나가고 여론 터지고 프로젝트 죽습니다. 미국 기술팀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요. 우리 인프라로 그게 됩니까? 한국 팀장이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미국 교통 인프라 분석이었죠. 23개 버스 회사 서버 구조가 전부 달랐습니다. 데이터 형식도 제각각. 통신 방식도 중구난방. 지금 이 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참모들 사이에서 한숨이 터졌습니다. 전부 새로 통합해야 합니다. 서버 통일, 데이터 표준화, 실시간 통신망 구축. 최소 6개월입니다. 미국 기술팀장 얼굴이 굳었습니다. 6개월은 너무 짧습니다. 우리 계획은 2년이었는데. 한국 팀장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2년이요? 네. 현실적으로 그 정도는. 서울은 4개월 만에 했습니다. 공기가 멈췄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담담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안 자고 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 밑에 아직도 다크서클 자국이 남아있었죠. 저희 팀이 석 달간 사무실에서 살았습니다. 집에 간 날이 손에 꼽습니다. 밤새 서버 테스트 돌리고 새벽에 오류 터지면 아침까지 잡고 점심때 또 테스트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장관님, 미국 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미국 기술팀장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죠. 대답 대신 물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 팀장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첫날 출근 시간에 시스템 터지면 그날로 끝입니다. 개찰구 막히고 인파 밀리고 사고 납니다. 언론에서 물어뜯겠죠. 반대파들 달려들 겁니다. 잠깐 뜸을 들였습니다. 장관님 정치 생명 끝나는 겁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거리가 보였죠. 차들이 막혀 있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실패하면 제가 끝납니다. 하지만 시도도 안 하면요. 20년 뒤에도 저 거리는 막혀 있을 겁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6개월. 그 안에 끝냅니다. 한국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 기술팀장은 숨을 삼켰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완벽하지 않으면 시작 안 합니다. 눈 깜빡하는 속도. 서버다운 제로. 이거 못 맞추면 런칭 안 합니다. 한국 팀장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죠. 그거면 됩니다.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6개월 뒤, 이 도시 전체가 실험대에 올라갑니다. 성공하면 역사가 바뀌고 실패하면 제가 끝납니다.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곳은 이미 없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왔죠. 런칭 전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죠.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성공하면 역사가 바뀌고 실패하면 제가 끝납니다.
새벽에 사무실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한국 기술팀이 먼저 와 있었죠. 밤을 샌 것 같았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고 커피잔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한국 팀장이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확신합니까? 그가 잠깐 뜸을 들였습니다. 확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게 믿음직스러웠죠. 관제센터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화면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아직은 조용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시스템 가동 버튼이 눌렸습니다. 화면에 글자가 떴죠. 시스템 활성화. 그게 전부였습니다. 드라마틱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워싱턴 전역의 개찰구가 깨어났다는 걸, 버스 단말기가 연결됐다는 걸, 수백만 명의 출근길이 이 시스템에 달렸다는 걸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북부 지역 정상, 동부 지역 정상. 좋은 소식이었죠. 하지만 긴장을 풀 수 없었습니다. 아직 러시아어가 시작도 안 됐으니까요. 그리고 출근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화면 속 숫자가 치솟았습니다. 동시 접속자 수가 폭발하듯 올라갔죠. 워싱턴 전역에서 수백만 명이 동시에 카드를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죠. 손바닥에 땀이 흥건하게 고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남서부 지역 지연 발생.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면에 빨간 점이 떠 있었죠. 처리 속도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위험 구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팀장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얼굴에 땀이 흘렀죠.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봤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죠. 심장이 목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대로 터지면 끝입니다. 뉴스가 나가고 반대파가 달려들고 6개월이 물거품이 됩니다. 10초가 1분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 팀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버텨라. 제발 버텨. 기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빨간 점이 사라졌죠.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상화됐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폐에 있던 공기가 전부 빠져나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워 피크가 남았으니까요. 숫자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한계선에 가까워지고 있었죠. 조금만 더 올라가면 시스템이 버티지 못합니다. 저는 숨을 참고 화면을 봤습니다. 기도할 줄 몰랐지만 그 순간은 기도하고 있었죠. 숫자가 정점을 찍었습니다. 한계선 바로 아래였습니다. 아슬아슬했죠. 그리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러시아어가 지나갔습니다. 관제센터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지역이 초록색이었습니다. 빨간 점은 하나도 없었죠. 한국 팀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얼굴에 땀이 흥건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죠. 그가 말했습니다. 됐습니다. 단 2글자였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 천둥처럼 울렸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거리가 보였죠. 차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게 가장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웠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 주도 지났죠. 한 달이 흘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거든요. 저는 매일 아침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교통 관련 속보가 뜨길 기다렸죠. 시스템 오류, 시민 불만, 현장 혼란.
그런 헤드라인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CNN도, 워싱턴 포스트도, 지역 뉴스도 조용했죠. 교통 시스템에 대한 기사가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인가 싶었죠. 어딘가에서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 아직 보고가 안 된 건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참모에게 물었습니다. 민원은요? 그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현장 보고는요? 정상 운영 중입니다. 저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장 대신 평범한 점퍼를 입고 지하철역으로 갔죠.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역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긴장했을 겁니다. 개찰구 앞에서 정체가 생기고 고성이 터지고 밀치기가 시작되는 장면이 떠올랐으니까요. 그런데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물 흐르듯 빠져나갔습니다. 카드를 대면 문이 열렸죠. 막힘이 없었습니다. 줄이 길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둥 옆에 서서 한참을 지켜봤습니다. 수천 명이 지나갔지만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죠.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뭔가 잘못 보고 있는 것 같았죠.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버스가 오고 사람들이 타고 카드를 찍고 내리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환승 때문에 헤매는 사람도 요금 때문에 따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1시간 동안 거리를 걸었습니다. 지하철역 3곳, 버스 정류장 5곳을 돌아봤죠. 모든 곳이 똑같았습니다. 조용하고 빠르고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참모가 보고서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간 운영 데이터 분석 결과였죠. 처리 지연, 목표치보다 낮았습니다. 시스템 오류, 예상의 절반 이하였죠. 환승 정산 오차,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참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증 3번 했습니다. 숫자가 맞습니다. 그때 다른 참모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또 다른 보고서를 들고 있었죠. 표정이 묘했습니다. 놀란 것 같기도 하고 믿기지 않는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장관님, 이거 보셔야 합니다. 경찰 보고서였습니다. 한 달간 교통 관련 범죄 통계였죠. 저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숫자가 눈에 들어왔죠. 강도 사건이 급감했습니다. 특히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 주변에서 일어나던 현금 대상 범죄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았으니까요. 카드 하나면 어디든 갈 수 있으니 잔돈 챙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범죄자들 입장에서 노릴 게 사라진 거죠.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일장에서 봤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에서 터진 강도 사건들. 혼란을 틈타 현금을 노린 범죄들. 버스비 내려고 주머니에 잔돈 넣고 다니던 사람들이 표적이 됐던 그날. 그게 사라진 겁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거리가 내려다 보였죠. 차들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걷고 버스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 풍경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런데 이게 기적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예전에는 매일 무슨 일이 터졌습니다. 요금 시비, 환승 혼란, 배차 지연, 정류장 정체. 그게 당연한 일상이었죠. 문제가 없는 날이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문제가 없는 게 당연해지고 있었죠. 저는 참모에게 물었습니다.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반응은 없습니다. 칭찬도요? 네. 칭찬도 없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상한 웃음이었죠. 그게 맞는 겁니다.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면 아무도 모릅니다. 불편할 때만 소리치거든요. 편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성공은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뉴스도 없고 환호도 없고 축하도 없었죠. 그냥 조용히 돌아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 주도 지났죠. 한 달이 흘렀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매일 아침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시스템 오류, 시민 불만, 현장 혼란. 그런 헤드라인을 기다렸죠. CNN도, 워싱턴 포스트도, 지역 방송도 교통에 대해 단 한 줄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장 대신 평범한 점퍼를 입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출근 시간이었죠. 역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발이 멈췄습니다. 예전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정류장에 쌓이던 군중, 터져나오던 고함, 밀치기, 넘어진 여성. 50분이 지나서야 도착한 구급차. 도시가 무너지던 그날 아침.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몸이 저절로 긴장했죠. 그런데 눈앞의 광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물 흐르듯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카드를 대면 문이 열렸죠. 막힘도 고성도 밀치는 손도 없었습니다. 수천 명이 지나갔지만 짜증내는 얼굴이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걷고 찍고 타고 가는 거였습니다.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기둥 옆에 서서 한참을 지켜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벌써 누군가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버스는 왜 안 와? 줄이 왜 이래? 비켜. 그런 소리가 늘 들렸으니까요. 지금은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상황은 똑같았죠. 버스가 오고 사람들이 타고 카드를 대고 내리고 환승 때문에 헤매는 사람도 요금 따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1시간 동안 거리를 걸었습니다. 지하철역 3곳, 버스 정류장 5곳을 돌아봤죠. 모든 곳이 조용하고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기쁜 건지, 안도하는 건지, 믿기지 않는 건지. 감정을 뭐라 불러야 할지 몰랐죠. 사무실로 돌아오니 참모가 보고서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관님, 한 달 운영 결과입니다. 처리 지연은 목표치보다 낮았습니다. 시스템 오류는 예상의 절반도 안 됐죠. 환승 정산 오차는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보고서를 내려놓으려는데 다른 참모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묘했죠. 장관님, 이거 보셔야 합니다. 경찰 통계였습니다. 한 달간 교통 관련 범죄 현황이었죠.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 주변 강도 사건이 급감해 있었습니다. 특히 현금을 노린 범죄는 거의 사라졌죠.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버스가 부딪히고 도시가 멈추고 정류장에서 강도가 터졌던 그날. 잔돈 든 주머니를 노린 범죄자들. 혼란 속에서 쓰러지고 밟혔던 사람들. 이제 사람들은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카드 하나면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요. 범죄자들 입장에서 노릴 게 사라진 겁니다. 보고서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목이 메어왔죠. 30년간 교통 시스템을 만져왔습니다. 도로 깔고 예산 배정하고 회의하고 숫자만 봤지 그 뒤에 있는 사람은 제대로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숫자 뒤에 얼굴이 보였죠. 더 이상 잔돈 걱정 안 해도 되는 노인. 환승표 들고 헤매지 않아도 되는 관광객. 강도 걱정 없이 귀가하는 직장인. 그런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거리가 내려다 보였죠. 차들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걷고 버스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 풍경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런데 그게 기적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무슨 일이 터졌습니다. 요금 시비, 환승 혼란, 배차 지연, 정류장 아수라장. 문제가 없는 날이 오히려 이상한 날이었죠. 지금은 문제가 없는 게 당연해지고 있었습니다. 참모가 물었습니다.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고개를 저었죠.
특별한 반응은 없습니다. 칭찬도 없고 불만도 없습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면 아무도 모릅니다. 불편할 때만 소리를 지르거든요. 편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성공은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뉴스도 없고 환호도 없고 축하도 없었죠. 그냥 조용히 돌아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시스템은 여전히 조용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시가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매일 수백만 명이 카드를 찍었습니다. 어디서 타고, 어디서 내리고, 몇 시에 이동하는지. 그 모든 기록이 쌓였죠. 처음엔 그냥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모이니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참모가 흥분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화면에 지도를 띄웠죠. 시간대별로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출근 시간엔 외곽에서 도심으로 선들이 몰려들었고 퇴근 시간엔 반대로 퍼져나갔죠. 심야엔 예상 못한 곳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디에 버스 노선이 필요한지 감으로 정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검토하고 정치인이 압력 넣으면 조정하고 데이터가 아니라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죠. 지금은 달랐습니다. 도시가 직접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몰린다. 이 시간엔 저쪽으로 수요가 있다. 30년간 한 번도 본 적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연락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한 거냐고. 한 달 만에 10개가 넘는 도시에서 문의가 왔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한국 시스템을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죠. 그 질문 앞에서 매번 말문이 막혔습니다. 기술이요? 우리도 있었습니다. 돈이요?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니까요. 그런데 20년간 못했습니다. 한국은 4개월 만에 해냈죠. 차이가 뭐였을까요? 오래 생각했습니다. 답은 단순했습니다. 누군가 결단을 내린 겁니다. 버스 회사, 노조, 지방정부, 정치인. 모두 자기 밥그릇을 지키려 했습니다. 누군가 먼저 양보하면 바보가 되는 구조였죠. 한국에서는 누군가 먼저 욕을 먹었습니다. 누군가 정치 생명을 걸었죠. 그래서 된 겁니다. 이건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결단의 승리였죠. 마지막으로 서울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출근 시간 강남역에 섰죠. 사람들이 물 흐르듯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카드를 대고 타고 내리고 아무도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당연함 뒤에 뭐가 있는지 이제는 압니다. 수많은 밤을 샌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욕을 먹으면서 밀어붙인 관료들이 있죠. 밥그릇을 내려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결단과 희생이 쌓여서 눈 깜빡하는 사이에 그 순간이 만들어진 겁니다. 서울 담당자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가 웃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사람들이 카드 찍는 거 봅니다. 막히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냥 가는 거요. 그거 볼 때마다 생각하죠. 잘했다고. 목이 메어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아래로 도시들이 보였죠. 저마다 도로가 있고 버스가 있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아침마다 카드 한 번 찍는 그 순간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시스템이라는 걸. 수십 년간 선진국들이 실패한 일을 해냈다는 걸. 너무 당연해서 모르는 거죠. 공기처럼. 하지만 저는 압니다. 30년간 교통을 본 사람으로서 말합니다. 당신들이 매일 누리는 그 당연함. 그건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남깁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